같이 먹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 김정원 기자님, 최용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 초대될 손님 게스트분 있으시잖아요. 예. 아시나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뵌 적은 있습니다. 아, 뵌 적이 있으세요? 네. 좀 말씀 좀 나누시고. 아니요. 나누지는 않으시고 먼 발치에서 보셨구만. 먼 발치에서. 저는 뭐 처음 뵀는데 네. 많이 뵌 듯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오늘 선거 얘기만 하다가 네. 또 선거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버스 준공영제 얘기를 네. 하니까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까이에서 토론이나 토크를 해보기는 오늘 처음이거든요. 저는 얼음장 같은 분인 줄 알았거든요. 글쎄, 예. 뭐 냉기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근데 오늘 뵈니까 또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평상시 미디어에서 봤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의 이효윤 국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냉기가 뚝뚝 떨어진다는 표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냉기가 뭐죠? 아, 얼음 있잖아요. 얼음. 근데 오늘 방송 전에 뵈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도 많으시고. 차가운 모습은 언론의 연출이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내버스 준공영제 얘기를 좀 할 건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무엇인지, 논의는 왜 중단됐었는지, 또 시와 업계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판에서 속속들이 파헤쳐보고 또 해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내버스를 좀 많이 좀 이용을 해보는 편인데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불편한지, 다른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런 얘기 먼저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시내버스 이용자분들은 내가 목적지까지 가고자 할 때 거기에 노선이 있기를 바라고 많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탔으면 그렇죠. 좋겠고, 바로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내릴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어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딱 맞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데에서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이제 노선의 문제인데요. 지금 사직로, 상당로로 이렇게 집중된 게 약 92% 정도가 돼요. 그러다 92%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시내버스 노선에? 네, 네. 그러니까 벽지 노선 같은 경우는 또 잘 안 생기게 되고요. 당연히 불편하겠구나. 네. 다른 지역은. 그래서 이제 이런 노선의 불편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도심에서 정체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출발, 뭐 급정거 이런 부분이 생기게 돼서 안전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승을 하게 되는데 환승 시설이라든지 이런 버스와 관련된 전용 시설들이 좀 부족한 문제가 있고요. 예. 근데 시의 입장에서는 재정 지원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7년도에 지원된 게 3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버스 업계에 지원한 돈이 그렇죠. 300억. 네. 현재도 네, 작년 2017년에 지원된 돈이 300억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비스는 올라가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야, 저희가 그동안 다니면서 도로에 일정한 시간대에 막 시내버스가 막 몇 대가 같이 가고 특정한 도로에 시내버스가 많이 보였던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수익 문제니까. 또 그건 모이는 건 뭐 너무나도 경영들을 보면 당연하죠.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민영제와 공영제가 이렇게 합쳐진 형태인데요. 예를 들면은 현재 민영제 하에서는 노선권이 운송업체에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선을 시민 편익 위주로 잠시만요. 지금 노선권이라는 게 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디를 이제 다니는 시내버스의 노선인데 이 노선권에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제 92년에 대법 판결이 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특허권처럼 개인의 재산권처럼 이제 판결이 그런 취지의 판결이 났습니다. 일정 부분의 노선의 권리가 시내버스 회사에 있다. 그걸 정할 그렇죠. 수 있는 권리가.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쉽게 가면 배차를 자기네끼리 협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시에서 개입하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많이 나는 그런 쪽으로 배차를 먼저 우선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버스 노선 전면 개편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설명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차 태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모았는데 최종적으로 실시는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버스 업체들이 준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노선 개편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전면 중단된 버스 상태인 업계에서 거죠. 지금 준공영제를 요구하는 또 이유가 있겠네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방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은데 한번 오늘 얘기를 좀 풀어보시죠. 그래서 사실 논의 과정에서 이제 민간 그 인사들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준공영제와 노선 개편을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 이게 그 이용자 위주로 개선을 해야 사실 이용객도 늘고 버스 네, 회사의 네. 수익도 향상이 된다라고 네. 요구를 했는데요. 뭐 버스 업체는 강하게 그 준공영제 아니면 노선 개편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 예. 현재 민영제고 현재 민영제인데 준공영제를 하는 핵심은 시민 편의를 위한 노선 그렇죠. 개편, 증설 뭐 이런 문제로 많이 접근이 되겠네요. 결국. 네, 노선 문제하고 또 하나가 이제 서비스의 질 하락 문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이용객이 감소하니까 버스 회사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수익 노선은 안 가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 서비스 질이 계속 하락이 되는 거죠. 절실하게 시내버스를 원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반드시 개선을 자치단체로서는. 해야겠는데요. 그러면 준공영제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현재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달라지는 핵심은 어떤 면인가요? 네,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이제 노선권을 공공 부분이 이제 지방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요. 그 운영, 버스 회사 기사들의 뭐 고용하고 뭐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그 운송 사업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수익금 관리를 지방정부나 지방정부가 만든 법인 뭐 이렇게 해서 관리하게 되고 버스 업체들에게는 그 표준 운송 원가를 정해서 그만큼의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은 중단이 됐었잖아요. 2015년부터 이게 얘기가 되다가 작년에 중단됐대요. 1월 달에. 왜 그런지도 좀 궁금해요. 그럼 결국은 다 그런 얘기인 업체와 거예요. 하고 시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랑 지금 좀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네. 일단 그때 불과- 당시 얘기는 먼저 확인을 네. 해보죠. 그때 당시에 저는 버스 업체들이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상이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랄까요? 잠깐만요. 지금 변호사님 때문에 애를 낳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중요한 말씀, 지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볼펜이 지금 도망갔어. 그 얘기부터 다시 좀 시작해 주십시오. 어디부터 해야 되지? 주십시오. 어디부터 네. 해야 되지? 그 작년 1월에 이제 잠정 노- 중단 네, 전에. 잠정 중단 했을 때. 됐죠.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버스 업체가 6개 사인데요. 네. 이 3개 업체가 일정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것 이하로 되게 되면은 그 위임권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추진협에서도 이렇게 그 빠지겠다. 탈피하겠다. 아. 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때 생각하기로는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이 버스 업체들이 그 당시에 논의됐던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이득이 됐다라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 아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네, 때.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그 상이 업체들마다 조금씩 달랐던 부분이 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업체들 간의 신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준공영제가 논의되려면 업체들 간의 신뢰, 또 참여한 사람들 간의 신뢰 문제가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깨져가는 거죠. 2015년도 1월 달에 잠정 중단이 됐던 이유 핵심을 딱 찍어보면 이만큼 벌었는데 안 되면 난 안 해. 그냥 유지할래 이런 입장이었다. 서로 간에 버스 업체 업체가 간에도 이제 합의가 안 되고, 안 됐고. 시에서 추진 의지도 부족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된것 예를 같은데. 들면 논의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에서 표준 운송 원가를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네. 버스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분석한 것과는 너무 다르다. 다르다. 네, 아. 너무 좀 틀리고 많이 다르다. 아. 그래서 이제 민간 회원들이 그러면 그 자료를 제시를 해라. 이 두 가지 자료를 이렇게 하겠다. 물론 그 당시에 시는 혼란을 주니까 반대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업체들의 요구를 했더니 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이건 버스 업체 간에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준공영제 그 논의 과정에서 이제 뭐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들을 버스 업체가 이행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음 회의에서는 다른 단체랑 같이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좀 신뢰 문제가 사실 계속 깨져오는 과정이었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 네. 이게 뭔지 어떻게 선정되는 이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용이잖아요. 이건 네. 이제. 일일날 하나의 버스를 한 대로 운행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비용, 뭐 인건비, 유지비, 차량 유지비, 유류비 뭐 이런 걸 네네. 다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이 표준 운송 원가가 준공영제하고의 연관성? 이게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설명하면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준공영제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노선을 그 자치단체가 가져오기 때문에 더 다양화될 수 있고 몰리는 노선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그 노선이 여러 개가 생기고 다양화되면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표준운송 원가에만 관심이 거의 가 있다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경영에 직결되니까. 네, 경영 안정성과 확정이 돼 있으니까. 그 제가 보니까 예. 그 용역 결과 이제 시에서 낸 건 한 60만 원대고 버스 업계는 63만 원대예요. 한 2만 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 대당 네. 뭐 5천 원이라고 해도 이게 대수가 많으니까 어마어마한 엄청난 돈이 하루에 따지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이제 그 버스 업계에서 이제 그 원가 이제 계산할 때 더 많이 반영시켰을 거고 또 시 측에서 한 거는 또 그만큼 뺐을 거고 이게 이제 큰 쟁점이죠 앞으로도. 네, 근데 이제 그게 예. 그렇게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다르면 서로를 이해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있어야 되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맞아. 네. 예를 들면 버스 업체에서 그렇게 이제 좀 더 높았으면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자료를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것이 최저임금처럼 한번 정해지면 그걸 기준점으로 삼아서 몇 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시민이나 시의 입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운송업자들도 개인 사업자니까 이분들의 입장으로서도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60만 원을 더 벌면 그걸 시에다 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일단 수익금은 자치단체가 다 관리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네. 그리고 그 표준 운송 원가로 산정된 금액만큼만 업체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수익이 업체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네네. 그러면 업체 입장은 당연히 돈 10,000원이라도 표준 운송 원가를 높게 높여야죠. 잡아야 그렇습니다. 이익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논의가 됐다가 중단됐다가 그랬던 거군요. 중간에 정리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저 시내버스 준공영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시내버스 많이 타 보시나요, 변호사님? 청주 이제 10년이 되는데 한 번도 솔직히 말하면 안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그럼 일단 그런 상황 얼마인지 모르시겠네요. 지금 문제가 이미 일출이 돼가지고 좀 확인을 했습니다. 괜히 알려줬어. 아 그러면 카드 요금을 한번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요금은 얼마입니까? 카드가 되나요? 오케이 패스. 저기 저 기자님께서는요. 저는 가끔 탑니다. 그럼 타고 그 요금을 아세요? 요금이 몰라. 1,300원 정도 몰라. 하죠. 1,300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봤냐면요. 누구에게는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그렇죠. 발이죠, 이게 발. 절박한 운송 수단인데요.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팔을 걷어 붙여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준공영제의 논의와 관련돼서는 저는 사실 준공영제 논의 가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요? 이제 첫 회의를 제가 갔는데 준공영제 첫 회의를 갔는데 이제 표준 운송 원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첫 회의가 시기적으로 언제를 2015년 9월. 15년 9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준공영제 논의를 처음 갔을 때 기대했던 것은 이제 청주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하려면 왜 도입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청주시에서 도입하려고 하면은 다른 지역 거를 그대로 갖고 올 것이 아니라 청주에 맞는 그런 그렇습니다. 준공영제는 어떤 건지 이런 좀 기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요. 이제 첫 회의부터 숫자를 보게 되니까 이런 논의가 다 날아가고 표준 운송 원가에 함몰되는 맞네, 적네, 여기에 맞춰야 되네, 저기에 맞춰야 되네. 그럼 안 할래? 이런 부분. 네, 그렇죠. 이제 자료의 신뢰성 문제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되면서 큰 틀은 얘기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시대의 트렌드는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대의 트렌드거든요. 이게 보니까 2004년 7월 달에 서울에서 최초로 시행했는데 지금 대전, 대구, 광주, 뭐 부산 전국 대도시는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공영제나 준공영제 방식으로. 다만 근데 이제 이런 것이 효과나 비용 편익 분석이나 시민들의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이 토론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려더니 네. 그게 그 포털이나 이런 데 공개된 자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기왕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중공영제를 많이 도입을 했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고 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청주에서 도입하려면 이런 것들이 다 자료가 분석되어지고 제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맞죠. 네, 청주시는 준비해서 잘 갈 수가 있는데 시행착오도 적지 네, 않고. 이런 논의들이 안 됐던 거죠. 추진 근데 협의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버스 업계가 그 의지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시는 지금 시하고 그 버스 업계고 보면 사실 갑이 버스 업계예요. 제 판단은. 갑이 버스 업계. 왜냐하면 시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 전문성도 부족하죠. 두 번째는 돈도 이제 시에서 내면서 뭐 시민이 발이지만 운행 중단하면 누가 피해가 와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버스 업계가 양보하고 통 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시의 입장을 좀 대변하고 싶은 게 시가 왜 미적미적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면은 이걸 나중에 모두 다 이게 시의 책임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전문성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의 책임을 다 몽땅 시가 부담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2015년부터 추진이 됐던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작년 1월달에 잠정 중단이 됐는데 그러면 저희가 좀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번에는 가능할까? 이 주제를 좀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이 다시 시작된 논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정돼 있다가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밀린 회의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그 전반적으로 준공영제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했었던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이 준공영제 협의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재개를 할 건지를 이제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었고요. 예. 그 전에 이제 소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와 지금처럼 이렇게 표준 운송 원가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 전반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이 안에서의 준공영제 그래야 이용자 중심으로 정책도 쓰고 또 버스 준공영제가 효과를 극대화해서 다른 그 대중교통 정책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물론 버스 업체들은 그 지방선거 전에 좀 빨리 논의를 재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소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왔었고요. 전과 달리 그러면 시내버스 운송업체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네요. 지금 여건이 좀 저는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7월부터 주당 52시간 그 근로시간이 단축되잖아요. 예. 이제 그게 또 일이 또 문제죠. 터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노선을 단축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준공영제를 도입을 해서 그 비용을 좀 받고 이제 원활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아하, 이 업계에서 변화가 거기에 또 있었구나. 거기다 주장할 수 있는 얘기가 또 있는데 예. 사실 완전히 시골 같으면 네. 뭐 100원짜리 택시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그쵸. 지자체에서 버스를 사가지고 맡겨가지고 이제 돌리면 되는데 이 도시는 굉장히 난해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지금 국장님이 갖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혜로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여기 앉으시죠. 교통부에 가시죠. 아니 저는 근데 이게 공영제 이게 시대의 대세가 됐으니까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장점, 시민들한테 눈에 보이는 장점은 되게 크죠. 이용자 중심의 노선이 되고 취약주구도 노선이 생기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나 이런 게 감소가 많이 되거든요. 교통법규 위반도 시내버스에 왜 그러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이게 단점이라는 건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표준 운송 원가로 다툼이 하는 것처럼 이게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는 매년 재정 지원금이 0.5배에서 1배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재정 지원금이요? 이게 표준 운송 원가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재정 지원금이 계속 올라가서 이것도 그냥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0.5배에서 1배 이런 식으로 1년마다 늘어나거든요. 쉽게 말하면 물가 상승보다 반영해 주는 거죠. 근데 그 폭이
폭이 이 공유지의 비극처럼 그 폭이 너무 심한 거죠. 프로테이지 예를 10% 오르고 20% 물가가 오르는 만큼 오르는 건 이해가 가는데 거의 0.5배에서 한 배씩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313억이었는데 4년 뒤에 900억 원이 됐어요. 어휴. 4년 사이에 3배가 뛰었다는 3배가 거죠. 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시나 지금 위원회 같은 데서 예방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황금알을 낳는 게 아니라 진짜 썩은 것만 간뜩 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시의 재정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고. 이게 어느 시도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그런 이런 부분들도 사실 논의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공영제 얘기 나오면 아마 기사 검색해 보시면 그런 기사가 대부분일 겁니다. 세금 먹는 하마, 네, 그다음에 업체 배불리기 아하.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 중공영제를 논의하면서 어쨌든 현재 시점보다 이 금액이 지원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래서 사전 준비도 철저해야 되고 이런 많은 연구 노력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이제 그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른 지역은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무료 환승제를 도입을 했어요. 아하.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버스를 그 목적지까지 가고자 할 때 중간에서 이렇게 갈아타서 도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승객은 기본 요금만 내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많은 시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버스 업체가 돈을 한 번만 받는구나, 버스비를.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 환승을 하게 되면 환승한 만큼을 시에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결국 시민 네. 부담이 되는 건데 아, 그렇게 지금 되는 이제 거예요. 올해 다시 이제 선거 이후에 다시 이제 좀 함정 중단됐던 것이 다시 재개한다라도 올해 안에 이 문제가 매듭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자료가 좀 오래됐죠. 시일이 좀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표준 운송 원가를 그 조사하려면 또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이라면 작년도 자료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료의 시점이 달라져서 다시 조사하고 이런 이제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지역은 참 제주도 이런 데는 뭐 벌써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뭐 상당히 논의를 우리보다부터 진행이 됐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주도 지사가 확 밀어붙여서 계속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제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제 의회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사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아. 상황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지역만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그 중공영제 도입하면 재정 지원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중공영제가 왜 필요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고 그래서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참여연대에서는 뭐 도입에 찬성을 하시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용객이 좀 편리하게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버스 체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공영제를 찬성을 이용객이 하고 편리해야 한다는 그 말씀 안에는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하셨던 버스 노선의 다양화, 또 시간의 단축성, 또 이용객들의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 제가 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연간 2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한다고 그래요. 준공영제 시행하면서. 어마어마하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운전자들이 항의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임원들 몇 사람들 소수 배반 분류된 제도다. 그래서 지금 운전사나 이제 근로자들, 노동자들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 자꾸 이제 그런 반발이 나오는데, 근데 그런 부분은 또 거기까지 배려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사실 중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이게 노사협상을 시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버스 업체 인건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 준비 저는 협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저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되는 협약이 체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관리의 문제도 이게 준공영제가 일정한 돈을 지원해주고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원해주면 관리하고 감독해야죠. 그렇죠. 네. 차라리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그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공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그럼 차라리 뭐 사가지고 완전 공영제. 완전 공영제 해가지고 이제 그 준공영제가 회사를 만들어 그냥. 법인을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거 근데 비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존에 들잖아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우리 지역의 6개사 중에 50대에서 60대 정도의 버스를 소유한 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렇게 매매할 버스사가 있다면 저는 그것도 한 가지 방법. 왜냐하면 방법이죠. 그렇게 운영해 봐야 실제 얼마가 드는지 예. 어떤 운영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팔 회사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무엇이 문제였고 왜 잠정 중단이 됐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될지 오늘 이효윤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이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들고 마무리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자님 먼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시내버스는 우리 시민들의 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스 업계가 너무 교육 논리 이익에만 그 매몰돼서 이 중공영제를 논의한다라면 한 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준 원가도 이렇게 적정한 가격을 했으면 내놓고 그래서 공개해서 시민들이 좀 보다 편리한 그런 준공영제를 빨리 도입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주 도심 완전 공영제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완전 공영제. 아까 말씀드렸지 사직로나 상당로 여기 중심이 돼 있거든요. 여기 이동이 제일 많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도시가 트램 제도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직로하고 상당로 그다음에 제1순환도로만큼은 완전 무상으로 트램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그 트램 설치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지만은 다른 지역의 지하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저렴하고 또한 다른 지역인 지하철이 있는데 청주는 없거든요. 그런 논리를 개발한다고 하면 국비 지원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본 트램 노선하고 거기에 버스 준공영제를 결합시키는 것이 장래 아마 새로운 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번에 6.13은 좀 어려우시니까요. 4년 후에 지방선거 출마하셔가지고 그때 좀 다시 주장을 하시면 제가 좀 네. 오늘 같이 진행을 해본 느낌 어떻습니까? 네, 대중교통 그다음에 준공영제 이런 얘기로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 시민분들이 버스, 대중교통 정책, 준공영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해법들을 또 만나보기로 하고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판은 잠시 좀 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러 차례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꼭 시청하셔서 신중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이 시내버스가 시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교통수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한철님의 그 시내버스 로맨스를 추천합니다.